향후 미국 스탠스와 관련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표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의 책임은 전적으로 잘못된 비자를 소지한 현대차에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한국 측에 전화해서 제발 좀 그만하라. 규정을 회피하는 시대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면 더욱 강경하게 나오겠다라고도 해석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강요들이 저마다 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또 이 현대차 LG 공장 단속을 통해서 각 부처마다 이익을 얻으려고 막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무부 같은 경우는 이걸 빌미로 해서 관세 협상에서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겠다고 또 이런 비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국토안보부는 나름대로 또 이런 단속의 성과를 내세워서 마가 진영의 또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또 속셈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 단속을 통해서 이 한국을 굉장히 이용하려고 하는 이 분위기가 있는데요. 너무 이것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정부 차원에서 좀 단일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동시에 또 상무장관이 그 옛날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결할 것이다. 혹은 비자를 받는 것이 어렵다면 나에게 전화해라. 내가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전화해서 해결해 주겠다. 이런 식의 어떤 해법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게 뭐 전형적인 립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저희 외교에서 풀어가야 될 방법을 알려주는 부분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일단 한국 외교부의 파트너는 미 국무부인데요. 국무부만 상대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상무부라든지 국토안보부 이런 곳들도 상대를 해서 좀 파트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 국무부 이제 루비오 장관 같은 게 굉장히 온건파인데 그분이 목소리가 좀 약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국 외교에서 풀어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줬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만큼 더 어려워진다는 부분에서는 또 부작용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으로 한국인을 위한 비자 신설 등의 여러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직접 밝힌 바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장기적으로 좀 풀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비자, 방문 비자에 들어갔다가 괜히 이렇게 또 체포되는 상황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인 그 테두리를 명확히 규정을 받고 그 안에서 이제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이제 E4 비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FTA 체결국에 주는 전용 비자를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그 문제는 이제 풀어나가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미국 의회에도 로비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적인 소통,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상무부라든지 국토본부 쪽에 대한 이런 로비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이제 장기적인 해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11일 미국 CNBC 방송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며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 합의한 무역협정과 관련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압박으로 해석됩니다. 수용하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국가별 관세는 합의에 따라 인하된 15%가 아닌 애초 책정한 25%로 올라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양국의 협상은 한국의 3,500억 달러, 우리 돈 약 486조 원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을 놓고 이견이 커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타결하기 위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현재 미국에 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더 협상해야 하기에 아직 사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좋으면 사인해야 되는데 사인을 우리가 이익되지 않은 사인을 왜 합니까?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투자금 5,500억 달러를 회수할 때까지 미국과 일본이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누고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러트닉은 7월 30일 한미 관세 협상 직후 소셜미디어에 한국이 투자하는 3,500억 달러의 수익 90%도 미국에 돌아간다고 썼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현대자동차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가 미국 당국의 이민 단속으로 최소 2-3개월의 공장 건설 지연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장 건설 단계에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며 미국에선 구할 수 없는 기술과 장비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대차의 미국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며 반년 전 밝혔던 미국 투자 계획을 고수했습니다. What we are going to do is to accelerate our efforts on localization. Our company decided, because this was the most important market.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비자 규정이 매우 복잡한데 더 나은 제도를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외국의 전문 인력 비자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외국 근로자들이 적절한 비자를 받아 미국인들을 교육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국가들과 협정을 맺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비자 문제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국 내 공장 구축을 위한 단기 파견자 등 비자 사각 문제를 메우기 위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현지 취업이 가능한 H-1B 비자에 한국인 할당을 확보하고 숙련공까지 포함시키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또 한국인 전문 인력만을 대상으로 별도 비자 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 동반자법 통과를 위해서도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제도 변경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한미 양국은 출장용 단기상용 B1 비자의 탄력적 운용으로 일단 숨통을 트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막바지 작업이 한창이었던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은 미국 당국의 한국인 구금 이후 건설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새로운 비자 발급 기한 등을 고려하면 공장 재개까지는 몇 달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사태가 발생한 조지아주를 비롯해 LG에너지솔루션은 애리조나와 미시간 등에서 공장을 건설 중이고 LS전선은 버지니아주에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짓는 등 국내 주요 기업이 신증설 중인 공장은 최소 22곳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구금 사태 같은 일이 또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 외교부와 미 국무부 등이 협의 중인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불안감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정부에 한국인 전문 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 신설과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의 승인율 제고 등을 요청했습니다. 또 미국 출장 때 주로 활용하던 단기 상용 비자에 대한 미국 정부의 명확한 지침을 재확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더욱이 비자 문제 해결 조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인 고용과 기술 훈련을 내세우면서 우리 기업들의 부담은 더 커졌습니다. 미국에 짓고 있는 생산시설 대부분은 고도의 전문 인력이 필요한 업종들인데 미국은 제조업 생태계가 무너진 지 오래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 전문직을 구하기 힘들고 교육을 해서 업무에 투입하기까지는 인건비는 물론 시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뭐 무슨 기계에다 놓고 컴퓨터에 놓고 사람들 가서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다뤄봤던 숙련된 인력들이 한국에 이미 있고 이제 대체 불가한 인력인 거죠, 현재로는. 게다가 인력 훈련 과정에서 기술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유례 없이 터진 한국인 구금 사태로 미국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진 가운데 기업들은 일단 한미 정부의 협의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에게 잔류를 권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체포를 했던 이민 당국의 말대로라면 우리 국민들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대통령은 남으라고 했다는 말이죠. 어떤 배경에서 이런 발언이 나왔을까요? 일단 그 비비자, 그러니까 방문 비자를 통해서 들어왔고 그 장비 설치라는 것이 미국 그 이민 규정에 봐서도 합법입니다. 무리하게 체포를 해갔다는 것이 이제 가디언지 보도나 또 미국 현지 변호사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살펴보니까 이게 그렇게 불법은 아니었던 걸로 본 거죠. 그렇다면 왜 불법이 아닌 사람들 잡아갔는지. 근데 아직도 이민 당국에서는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여기 남아있는 한인들 중에 누가 소송을 제기하거나 하면 아마 거기서 밝혀질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지금 그 현장에 우리 국민 한 명이 잔류를 선택해서 그곳에 체류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이분은 앞으로 그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라는 겁니까? 예, 저희가 취재한 결과 이분은 그 본사에서 나오신 분은 아니고요. 그 현대 엔지니어링 시공사의 하청업체, 한국 하청업체 중에 주요 하청업체 중에 한 곳의 직원으로 제가 파악이 됐는데요. 이분은 영주권을 신청하고 만약 여기서 그냥 돌아가게 되면 영주권이 아마 신청이 취소가 되는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영주권을 여기서 받기, 가족들이 여기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뭐 합법적인 체류라고 자기는 주장을 할 수 있고 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까지 싸워보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잔류를 택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의 이제 이분의 재판 과정이 이 합법 불법 과정을 이 체포 과정의 불법성을 가름할 수 있는 그런 잣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